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시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일전에 이제 시젠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게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생각보다 뭐 질문도 남겨주시고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실 없잖아요. 시젠이 어떤 회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고 1분기 실적이 어땠고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마인드는 어떤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차트라든지 시장 상황, 수급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하는 거지, 이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고 제가 뭐 설령 제 올라가는데 반, 내려가는데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올라가는데 한 60, 내려가는데 한 40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트만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세력들이 파는 구간에서 그나마 쌀 때 내가 살 수 있는 게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흐름이 지금도 그냥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시젠을 드라이브 했던 누군지는 모르죠, 당연히. 하지만 거대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주포들은 지금 당장은 13만 원 위로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어차피 1월 1분기부터는 완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거고, 이때 5월 중순에는 실적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시젠이 한 분기에 벌어들인 게 전년 벌어들인 거에 70%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실적 상승이었고 대장주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급에 쏠렸었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그냥 딱 일봉상 쌍봉 찍고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냥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있을 때 그나마 한번 진입해 볼 만한 가격권이고, 이 구간 13만 원 밑부터 10만 원, 10만 원부터 13만 원까지는 단순히 박스권 매매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박스권 매매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뭐 댓글도 보시면은 뭐 제가 시젠에서 말씀드린 것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저는 제 관점은 동일합니다. 시젠이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왔던 거는 글로벌한 악재가 딱 떴기 때문에 그 악재에서 반사 이익을, 그 질병을 통해서 분자 진단, 네, 요거에 이제 좀 독보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가가 반영을 받은 거고요. 실적 반영을 받은 거고요. 그럼 이게 엄청난 실적 증가를 했음에도 13만 원대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이 엄청난 실적 혹은 뭐 바이오 회사니까 뭐 기술 수출할 수도 있죠. 그 엄청난 또 다른 이 드라마틱한 매출을 뛰어넘을 만한 호재가 있다면 13만 원을 뛰어넘어 가겠죠, 당연히.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라면 이 종목을 진입할 때는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3만 원을 뚫고 갈 때 산다든지, 뚫고 조정을 나올 때 산다든지, 아니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12만 원, 13만 원에 박스권 매매를 할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나요? 그죠? 근데 이제 CJ는 그나마가 아니죠. 좋은 회사죠. 엄청 좋은 회사인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CJ는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값싸고 누구나 어디서든 검사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거든요. 산업혁명 다음에 정보통신혁명이었었고 그 다음은 바이오 혁명이다. 그래서 여기 CJ 대표님께서 중국에서 전염병이 터졌다라는 얘기, 딱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이제 연구 개발에 들어가서 2주였나요? 2주 만에 결과물이 나오죠. 근데 그게
그 획기적이었다기보다 좀 더 정확도도 높았고 시간적으로도 단축시켰던 방식이었던 거죠. 왜냐면 기존에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중심에는 분자 진단이 있을 건데, 분자 진단은 아시겠지만 이제 생물체는 고유한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방식인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 유일의 동시 다중 정량 검사 기술력. 그러니까 다른 인도에도 되게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는 이제 막 긴급 승인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안 됐거든요. 되게 유명하고 업력도 긴 회사였지만, 근데 시제는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회 검사에, 거기는 제가 알기로 두 개나 세 개 종류의 이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진단이 가능하고 원인 파악까지 하고 또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시젠이 각광을 받았었던 거고, 그리고 이미 기술력을 통해서 2018년도부터 프랑스랑 이스라엘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가격 경쟁이 붙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뚫기 쉬운 시장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뚫었다는 것도, 이미 18년도부터 뚫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해외 시장에서 여길 뚫었다는 거는 기술력이 입증되었다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믿을 수 있는 건데, 그 실적 부분에서, 그러니까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젠이 뭐 가치주로서 얘기가 많긴 했었거든요. 뭐 그치만 이때는 완전 이제 테마 장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테마 흐름보다는 조금 실적,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 그냥 예전에 진단 키트로 움직였던 뭐 오상자이엘 막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코 바이오 막 이쪽 애들 좀 테마성 움직임보다는요 조금 묵직하게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코로나가 창궐했던 이 시기보다는 사실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도 늘어났고, 이미 유럽 쪽에서는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남미 쪽에서는 다시 올라가고, 사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만큼의 뭔가 확진자가 엄청 늘어날 거라고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미 기존 고객사를 갖고 있고 이미 거래처를 갖고 있고 미리 좋은 장비까지 보유한 업체가 유리하다고 봐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젠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젠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가진 모멘텀과 실적이 어떻고, 실적이 그냥 제가 봤을 때 1, 2분기에 엄청나게 늘었던 실적보다 3, 4분기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떨어질 것 같긴 하더라도 이미 그래도 시장 상황에서 세계 글로벌 안에서 노는 회사라는 거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악의적인 공매도랑 시장 기능을 시장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공매도랑 구분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구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주가를 내리려고 때리는 공매도인지,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현물을 매도 쳐야 되는 포지션에서 나오는 공매도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개인 투자자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우리가 대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정부의 비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그냥 기관들은 결국 9만 원, 10만 원 사이에서 현물 매수로 차익 실현하고요. 공매도 때려서 밑으로 내리고요. 공매도로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현물로 수익 보고, 아마 이 포지션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박스권 매매다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착한 공매도인지 나쁜 공매도인지는까지는 사실 판단하기 조금은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냥 날 잡고 때리거든요. 공매도가 그날 진짜 날 잡고,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짜잘하게 뭐 올라갔을 때 조금 공매도 치고 내려갔을 때 샀다가 위에서 조금 공매도 치는 것보다는요, 그 주가 영향보다는 지금은 앞선 모멘텀보다 더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CG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댓글로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더 찾아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보다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설명드리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